자,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원가를 상황별로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생산 형태 또는 측정 방법 또는 계산 범위에 따라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 큰 흐름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조 경비 등을 1차적으로 집계를 해서 각 요소별로 집계를 한 다음, 요소별 집계 후 이렇게 집계된 요소별 원가를 다시 부문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제조 또는 구매 활동, 그리고 우리 공장을 관리할 관리부서 등 제품을 수선하는 수선부서, 이렇게 파트별로 부문별 구분이 되니 이렇게 집계된 원가를 다시 부문별로 집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부문별로, 예를 들면 제조가 메인이겠지. 제조 또는 수선 또는 우리의 원재료를 구매해주는 구매부서 등의 이 원가를 배분해보자라는 거예요. 부문별로. 그리고 난 다음에 부문별로 집계된 원가를 다시 제품별로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부문별로 집계된 원가를 제조부서 1, 제조 2팀, 제조 3, 우리가 제조하는 물건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 집계된 부문별 집계된 원가를 제품별로 쪼개보자. 이게 마지막 단계인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총 3단계로 원가를 계산해보자. 요소별 원가 계산 1단계, 2단계 부문별 원가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계된 원가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하는 제품별 원가 계산으로 이제 앞 남은 시간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자, 첫 시간 요소별 원가 계산 페이지 92페이지 볼게요. 요소별이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재료비, 농비, 제조 경비, 제조 원적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계할지 한번 내용을 보자라는 거. 책 92페이지 보시고, 책 94페이지예요. 94페이지. 책 94페이지 요소별 원가 계산 재료비. 재료비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 배웠죠. 재고자산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내용이 완전 일치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복습 차원에서 좀 보면, 재료비는 크게 수량을 결정하는 내용과 또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원가 결정과 동일해요. 해서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실질재고조사법과 또 하나, 그쵸, 계속기록법 있었죠.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 재고자산 우리 재무회계 복습하고 계신 거지. 재무회계도 계속 복습하시고 더불어 원가 회계도 같이 복습하셔야 돼요.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뭐야? 그래요. 우리가 기말에 우리 창고에 가서 직접적으로 창고에 방문하여 우리의 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세보는 거야. 기말에. 해서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 중 뭐가 떨어진다? 그렇죠. 적시성,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왜? 기말에 가서 세야 되니까. 기중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단기 소비량을 좀 유추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기초에서 단기 매입 수량 더하면 이게 뭐다? 그렇죠. 제품으로 따지면 판매 가능 상품이에요. 제조 가능 원재료, 판매 가능 상품. 여기서 우리 기말에 가서 세보았더니 몇 개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기말에 남은 걸 뺀다면 그 나머지는 다 소비가 됐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재고자산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오시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계속 기록법은 뭐다? 기중 내내 계속적으로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사건을 기록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 제품의 원재료에 대한 수량을 파악한다라는 거. 그러니 계속기록법은 적시성, 즉 목적 적합성은 높다. 다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재료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크게 선입선출, 개별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이 내용도 재고자산에 봤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원가에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자, 다음 노무비. 노무비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된 인건비, 즉 임금 또는 노무비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 노무비를 어떻게 집계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시간 일했는지 파악이 된 후 우리가 시간당 얼마를 지급할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급인 경우에는 작업 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률, 즉 최저임금은 높겠죠. 시급별 최저임금보다 높겠고, 해당 임률을 곱하면 해당 노무비가 집계가 되겠다라는 거. 성과급. 우리 회사는 여기에 만든 수량에 비례해서 성과금을 측정한다라고 한다면, 그쵸, 생산 수량 곱하기 하나당 얼마를 줄지 이미 계산이 되어 있겠죠. 우리는 하나 만드는데 10원을 줄 거야, 성과급으로 하나당 10원을 줄 거야 한다면 10개라면 100원이 되겠지. 해서 생산량 곱하기, 즉 조업도. 원가에서는 생산량이란 용어도 쓰지만 조업도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량 곱하기 한 단위당 성과율. 우리 시험이라면 이건 주어지겠지, 성과율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집계하면 될 것 같아서 노무비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조경비. 제조경비란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의미한다. 해서 예로는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찌 보면 공통으로 발생되는 원가죠.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공장이 하나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공장에 제조 부서도 있을 거고 수선 부서도 있을 거고 구매팀도 안에서 같이 있다라고 치면 전력비라든지 수도광열비, 수도세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쓰니까 이 원가를 배분해야겠지. 자, 그 내용은 뒤에서 같이 보실 거고, 그럼 제조 경비를 어떻게 집계할 것이냐? 방법 보시면 월할 제조, 측정 제조, 지급 제조, 발생 제조 경비로 구분이 되는데, 월할 제조 경비부터 하나하나 보시겠다. 책 95페이지 중간 월할 제조 경비. 월할 제조 경비에서 가장 큰 예로는 보험료나 감가상각비 두 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예를 들면 우리 공장에 화재 보험을 가입했다. 보통 화재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1년으로 집계가 되지만 얘를 월별로 원가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그쵸, 이 화재보험 우리 가입할 때 120만 원 냈다라고 치면 얘 12개월로 나누면 월당 보험료가 책정이 되겠죠. 이런 식이다. 해서 당월 소비액은 발생 금액 나누기 해당 개월 수. 만약에 이 화재 보험이 1년치가 아니라 한 6개월치다. 120만 원인데 6개월치다라고 하면 6개월로 나누면 되겠지. 해서 당월 소비액을 구할 때는 발생 금액 나누기 해당 개월 수로 한다. 예로는 보험료, 감가상각비, 즉 1년 단위, 기간 단위로 발생되는 것들은 월할 제조 경비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측정 제조 경비. 측정 제조 경비는 전력비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기세. 우리 월 단위로 계량기 있으시죠? 계량기에 나와 있는 사용량 곱하기 1와트당 1kW당 얼마를 낼지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연말 가서 우리 계량기를 가보는 거야. 계량기 가서 당월 사용량이 몇 킬로와트구나 판단이 될 테고, 여기에 1kW당 한전에서는 얼마를 부과하겠다, 뭐 10원을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 단위당 금액이 나올 테고 해서 당월 사용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당월 소비액이 되시겠지. 즉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전력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료 등은 실제 우리가 사용한 양이 파악이 되니 파악된 사용량에 대해서 원가를 부과하겠다. 실제 측정된 사용량에 비례해서 원가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측정 제조 경비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자, 다음 지급 제조 경비. 지급 제조 경비는 별표. 얘는 한 별표 3개쯤, 한 4개쯤. 제조 경비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가 가끔씩 출제가 돼요. 어떤 식이냐면, 어떤 식 보기 전에 우선 제조 경비 옆에다가 발생주의, 지급 제조 경비는 발생주의라는 단어만 딱 느낌으로 와닿으면 돼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지급 제조 경비는 발생주의구나. 책 95페이지 하단 보시면 우선 식을 보실게요. 당월 소비액은 당월 지급액 더하기 전월 선급액 더하기 당월 미지급액에서 당월 선급액 전월 미지급액 뺀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칠판 보실게요. 결국 이번 달에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가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즉 이번 달에 실제 발생된 기준으로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뭐냐? 당월 발생돼서 당월 지급했다. 그럼 당연히 이번 달에 소비액에 더해 넣어야겠죠. 그럼 당연히 당월 지급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전월 선급액은 돈은 저번 달에 준 거야, 미리. 그렇지만 소비는 이번 달에 한 거죠. 이번 달, 전달이 있는데 현금은 전달에 줬지만 실제 발생은 이번 달에 했으니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전월 선급한 금액은 이번 달에 소비액에 더해줘야겠지. 자, 당월 미지급액 이번 달에 썼으나 돈이 좀 모자라서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 그렇다고 우리 다음 달에 소비액으로 넘어간다? 아니죠. 발생주의니까 돈은 다음 달에 준다 하더라도 이번 달 소비액에 넣어야겠지. 계속 가보시죠. 발생주의. 현금을 주고받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발생이 됐냐? 이번 달에 발생이 됐냐 안 됐냐? 요것만 따져보라라는 거예요. 자, 당월 선급액. 이번 달에 다음 달 걸 미리 준 거야. 그럼 이번 달에 썼어요? 안 썼어요? 그쵸, 안 썼잖아. 그러니 이번 달을 소비액에서 빼줘야겠지. 지출은 있었으나 당월에 사용하진 않았으니까 미리 준 돈에 대해선 빼야겠지. 그렇다면 얘는 다음 달에 가서 소비액에 더해줘야겠죠. 즉 이번 달에 당월 선급액은 다음 달 가면 전월 선급액이 되겠지. 얘도 발생주의에 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월 미지급액. 전달에 돈이 없어서 미지급한 거야. 그래서 이번 달에 줬으니 이번 달 사용액에 들어간다? 아니겠지. 얘 언제 쓴 거야? 전달에 쓴 거잖아요. 전달에 썼지만 전달에 돈이 없어서 이번 달에 준 거. 돈은 이번 달에 줬지만 소비는 전달에 이루어졌다. 즉 얘도 발생주의 때문에 빼준다. 해서 시험에서 우리 회사에 지출된 내역이다, 재료비 지출된 내역이다, 또는 기타 원가 지출된 내역이다,
당월 소비액을 구하시오 해서 해당 금액들을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더할 거 더하고 뺄 건 빼서 당월 소비액을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었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그라미 4번 발생 제조 경비는 이외에 우리 위에서 봤던 내용들 이외에 발생되는 현금 지출은 없었으나 현금의 지출이 없는 제조 경비로서 예로는 재고 감모 손실이 있겠죠.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재고 감모 손실 우리 어디서 배웠어? 우리 호프집에서 맥주 따를 때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 내용 배웠었잖아요. 쫄쫄쫄 흐르는 맥주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감모니까 정상 감모.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종업원이 홀짝홀짝 마시는 감모는 이거 비정상적이니 좀 급이 떨어지는 비용으로 인식하자. 영업 외 비용으로 같이 다시죠.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현금의 지출은 없지만 일어난 비용이니까 발생 제조 경비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우리 원가에서는 다음 제조 간접비 96페이지 상단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하자. 제일 중요해요. 이 제조 간접비는 뭐냐?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가예요. 그러니 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 밑줄 하나 그을까요 그냥? 여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가 요소를 말한다. 해서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 등이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제 앞에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는 그냥 내용적인 것만 알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할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실제 배부법.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배부법. 책 96페이지 상단 실제 배부법. 두 가지 가액법, 시간법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성은 떨어지니까 실제 발생한 직접비, 실제 발생된 원가 비율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정 배부법. 예정 배부법 별표 5개. 얘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 5개 치시고, 5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나온다. 한 90% 정도 나온다고 봐도 크게 오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예정 배부법이란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제품이 완성되면 이 비율로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서 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는 거예요. 즉 연초에, 기초에 우리가 이 제품에는 얼마 정도의 원가를 배부할 거야 라는 배부율을 산정한 다음에 제품이 완성이 되면 해당 배부율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떨어지겠어? 우리 이거 앞에서만 봤는데,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적시성은 좋을지 몰라도 신뢰성은 떨어지겠지. 예정이니까. 그러면 예정이니까 뭐가 발생이 될까요? 그렇죠, 실제와 우리가 예상치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차이 발생된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고민해 봐야겠구나 라고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 내용 뒤에서 볼 거고. 자, 배부율은 우리 시험에선 배부율을 주어질 거야. 그렇지만 내용 좀 보시겠다.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연간 예상액,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될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보자. 연간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 봤고,
배부 기준,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10,000개를 만들 것 같아. 생산량 기준이라면, 조업도 기준이라면 우리 회사는 10,000개를 만들 것 같아. 그럼 10,000개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는 전력을 어느 정도 사용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또는 노무비가 몇 시간 사용될 것 같아, 노무 시간이 몇 시간 사용될 것 같아 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 기준으로 단위별 배부율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배부율이 구해진다면 여기에 제품별로 실제 발생이 나왔다,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나왔으면 이 발생액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보자.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율 해서 제품에 대한 실제 발생 원가가 발생이 됐으면 여기에 제조 간접비 비율은 얼마다 라고 금액이 나오겠지. 얘는 예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 주의해 주시고,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액. 그렇다면 이 예정 배부액과 실제와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 보자. 예정 배부액과 실제가 같으면 좋겠지. 예정 배부액과 실제가 같으면 여기 우리 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돗자리 깔고 가서 점집 차려야지. 네. 그래서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조정할 거냐? 여기서 키포인트는 누구 기준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실제야. 실제가 메인. 실제가 기준이다. 우리 원가의 용어들은 실제가 기준이다. 보시면 과소 배부, 과대 배부, 적게 배부했는지 많이 배부했는지에 대한 기준은 누구다? 실제라는 거예요. 해서 예정보다 실제가 더 많다. 즉 예상을 적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소 배부. 실제 기준으로 과소 배부했으니 원가가 적게 배부된 거다라고 하면 원가를 늘려야겠죠. 해서 적게 배부된, 과소 배부된 원가는 매출원가의 가산, 실제 기준으로 다시 예정 배부가 더 많이 발생이 됐다. 실제 기준으로 예정이 더 많이 됐으면 내려야겠지, 원가를. 과대 배부된 원가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중요 표시. 즉 기준은 누구다? 기준은 실제다라는 거. 기준 실제. 우리 원가의 모든 기준은 실제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실제 기준으로 어떻게 배부가 될지, 어떻게 조정이 될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 발생된 금액은 100원이다, 100만 원이다 라고 하고 배부율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예정 배부액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 예정 배부액을 물어볼 수가 있겠지. 해서 계산된 배부액이 1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20만 원 과소 배부, 과대 배부. 그쵸, 20만 원 과대겠지. 얘가 실제 120만 원이 예상이라면, 예상 배부액이라면 20만 원 과대 배부가 되었구나. 실제 기준으로 해서 과대 배부 2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답이 과소 20만 원, 과대 20만 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지고. 되셨죠? 자, 97페이지. 이렇게 지금까지 본 내용은 요소별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조간접비 요소별로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 봤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계된 요소별 원가를 부문별로 다시 한번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자, 책 내용 97페이지 상단 보시면 요소별 원가 계산을 통해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다시, 우리 계속 제조간접비만 얘기하고 있다. 되셨죠? 제조간접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다시 발생 장소별로
발생 장소별 동그라미 치시고 분류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부문별은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 크게 제조 부문, 보조 부문으로 구분이 되고, 보조 부문은 다시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구매 부문 등이 있다 해서 제조를 서포트하는 입장이에요. 보조는 제조를 서포트하는 입장인데, 서포트하면서 발생되는 원가가 있겠죠. 있겠지. 있기도 하겠고, 이렇게 요소별로 집계된 원가를 제조와 보조로 어떻게 구분을 할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느낌만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자, 우리 공장이 있다. 공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 안에는 제조 1팀, 1번을 생산하는 제조 1팀이 있고, 2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2팀이 있다. 그리고 얘네를 서포트하는 수선 부서, 수선, 그리고 구매 부서도 있다라고 치자. 그렇다면 여기서 1단계 각 부문별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얘네 부서별로, 예를 들면 이 수선을 관리하는 관리팀장이 있다, 또는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수선과 구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니 이 수선 부서의 원가로 들어가고, 구매팀의 팀장 원가는 구매팀의 원가로 들어가겠지.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는 직접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야. 부분별로. 제조도 동일하겠지. 제조 2팀 팀장은 제조 2팀 팀만을 위해 발생되는 원가니까 제조 2팀의 원가에 들어가겠지. 해서 1단계 부문 직접비를 각 부서에 배부하고, 이렇게 집계를 했다면 그 이후 전체적인 간접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세, 여기에 전기세, 수도료, 우리 전기도 같이 쓰고 물도 같이 마시고 뭐 같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공통제조, 공통 간접비, 이런 것들을 각 부문별로 한번 쪼개보자 해서 2단계 부문 간접비를 한번 배부해보자. 2단계로 이렇게 집계가 됐으면 간접비도 각 부문별로 집계가 되고 직접비도 부문별로 집계가 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해보자라는 거예요. 얘네 수선이랑 구매는 1차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는 집계가 됐죠. 그러면 얘네에서 발생된 수선과 구매에서 발생된 원가를 이제 제품에다가 한번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제품 제조를 위해 제품 제조 부문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제품의 원가에 가야겠지. 해서 얘네들을 제조 부문별에 쪼개줄 건데, 키포인트. 자, 우리 구매팀에서도 어느 정도 수선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반대로 수선과 구매팀은 얘네들은 제조를 위해 서포트하는 입장이지만 지네들끼리도 서로 업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우리 수선하는데 이거 좀 구매해줘. 물건 하나 필요해. 해서 구매팀에 의뢰를 한 거야. 반대로 구매팀에서 쓰던 물건들이 고장이 나서 수선팀아, 우리 것도 이거 하나 수선 좀 해줘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즉 서로 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로 주고받은 것도 원가에 반영을 해줘야겠지. 이 방법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부문별로 보조 부문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계산하는 방법 하나 볼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이렇게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다시 배분하겠다. 보조 부문비를 세 번째, 보조 부문비를 제조팀의 제조 원가에 제조 부분에 배부하겠다. 이렇게 집계된 제조 간접비가 제품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 4단계의 구조로 우리 원가 계산을 할 거다. 자, 책 98페이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내용 볼 거니까 97페이지 하단 부문 직접비의 부가, 책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부문 직접비란 특정 부분에 발생되는 원가로 특정 부분의 책임자의 급여나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즉 특정 부서에서 특정 부분에서 발생되는 원가는 그 부서의 원가로 들어가겠다. 우리 앞에서 팀장들에 대한 급여 1단계로 부분 직접비가 부과가 됐으면 2단계 부문 간접비를 배부해보자. 해서 부문 간접비를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 배부하여야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겠지. 제조와 보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지 기준이 있어야겠지. 자, 책 내용 98페이지. 얘도 별표 한 4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눌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는 기계 같은 경우 기계의 사용시간, 각 부서별 또는 제조별 기계를 사용한 시간에 대비해서 안분을 해야 될 테고, 건물이라면 사용 면적, 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기계는 사용시간, 건물은 사용 면적,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을 해야겠다. 어떻게? 제조와 부분으로, 제조와 보조로 이 기준대로 안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전력비는 소비량,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수선비는 수선 횟수, 가스 사용량, 보시면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시다 보면 당연히 저렇지 라고 느껴질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운반비는, 감가상각비는 전력 소비량,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오답을 출제할 경우가 있으니 하나하나 복류생비는 종업원 수, 면적인지 기계 가격인지에 따라 어떻게 안분을 할지, 제조와 보조에 어떻게 안분을 할지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표 같이 기억해 주시고 좀 암기도 해 주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3단계인 보조 부문비 말씀드린 거 있잖아. 우리 보조 부서대로 수선부서와 구매부서가 서로 주고받는 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2개만 있겠어? 여기에 전력부서, 전력팀 여러 개의 팀이 있을 건데 서로 주고받는 원가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3단계 보조 부문비의 배부인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